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라감영 보건공사가 2020년 공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서쪽 부지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라감영 보건부지. 동쪽에선 선화당과 관풍각 등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 부지엔 아무 건물도 없고 먼지만 날리는 자갈투성이로 방치돼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거의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부근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선화당만 준공을 내주고 그대로 어떤 공사장의 느낌이 나는 시설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원발 안 쓰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선 지금의 보건 면적으론 전라감영의 상징성을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 면적을 확대하거나 서쪽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명 도시의 공간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전라감영이 좀 더 그 원형에 가깝게 복원돼서 그리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라북도는 공원 조성을 포함해 전라감영 서쪽 부지에 대한 여러 활용 계획을 검토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감영 준공 시기에 복원된 공간과의 연계성과 원도심 활성화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감영 서쪽 부지가 방치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우선 내년에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라도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지난해 수능 성적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와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 점수가 전국 하위권 수준인데요. 전북교육청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제시한 참학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수능 성적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과목별 표준 점수를 살펴보면 수학, 가영과 나영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이 응시하는 수학, 가영의 점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국어 성적도 전국 평균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영어 1등급이 전국에 7.6% 되는데 전주시에는 3%가 안 돼. 1등급 자체도. 그다음에 수학하는 다 반토막 나고 나만 좀 따라가 국어도 좀 처져 있고. 수능 성적을 전국 17개 시도 간 순위로 산출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국어만 17개 시도에서 7위를 차지해 체면 7위했고 수학은 가영과 나영 모두 전국 13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학 나영은 지난해 9위에서 13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인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실체를 알 수 없는 참학력만을 외치며 학력 신장에 소홀하다는 게 교육단체의 지적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참학력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학력도 떨어지는 게 가장 문제점이죠. 일선 학교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욕이 없고 보충이나 자율학습 참여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학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당국의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중고자동차 수출 전문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수출된 자동차는 모두 11만 7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 대에 비해 54%가량 감소했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로 지난 3월부터 GM 자동차 수출 물량이 끊긴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산자부가 중고 자동차 수출 전문단지를 추진해 유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00억 원을 투입해 33제곱미터에 연간 7만 2천 대의 중고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전문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는 중고 자동차 수출 전문 단지로는 처음입니다. 아직 구체화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군산시는 전 시장과 경매소 등 관련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6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1,2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중고 자동차 수출 단지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 전문 단지가 GM 군산 공장 폐쇄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수출을 대신할 대안으로 떠오를 만큼 유치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국체전 4흘째였던 어제 메달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체조와 육상, 자전거와 수영 등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도 나왔는데요. 전북 선수단의 활약이 빛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체조 단체 종합에서 대회 4연패를 달성한 전북 도청팀. 이미 이혁중이 이관왕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박민수와 이준호가 각각 링과 철봉에서 금메달을 따 나란히 이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또 4연패를 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고요. 무엇보다 제가 또 작년에 이어서 링에서 2연패를 한 것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해머 던지기에서 메달이 이어졌습니다. 전북 최고 이희영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위 공고 황미르, 전북 최고 박민지는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았고요. 6차 시기 동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금메달 참 값진 것 같습니다. 자전거에서는 전북 최고가 4km 단체 출발에서 금메달을 땄고 남녀 일반부에서는 은과 동이 나왔습니다. 제 몸이 좋은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 있었는데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해줘서 메달 따고. 수영에서는 전북체육회 한다경과 전북 최고 조재승, 펜싱에서는 익산시청 김지연과 구분길이 금밭을 일궜습니다. 전주시민축구단은 준결승에 진출해 동메달을 확보하는 등 하루 만에 30개가 넘는 메달이 쏟아졌습니다. 대회 중반부에 접어드는 넷째 날에는 육상과 레슬링, 카누 등에서 메달 사냥이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통시장 최대 축제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군산 새만금에서 열렸습니다. 남원 좋은 열매 작은 도서관이 대한민국 작은 도서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최대 축제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140여 개 전통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는 전통시장 전시관과 팔도 먹거리 장터 등 147개의 전시관이 운영돼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남원 좋은 열매 작은 도서관이 제1회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작은 도서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좋은 열매 작은 도서관은 글쓰기 교육과 독서 동아리 모임 지원 등 기획력을 바탕으로 독서 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정말 와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그런 공감 있는 그런 도서관.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에서 개관 20주년을 맞아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미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전은 일제강점기에 김제 만경의 수탈사와 광폭한 일본 제국주의 전쟁,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정읍 농촌재능 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 농촌재능 나눔은 대학생들이 전문 지식과 재능을 농촌마을 주민들과 나누는 봉사활동으로 지난 2013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가 증가했지만 전북에서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전국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6건, 서울 13건 등으로 나타났지만 전북은 해당 기간에 사립학교 채용 비리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전북에서 900명에 가까운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전북에서 외국인 유학생 892명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혜영 의원은 교육부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국회 이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강원도의 20.04%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아직 13.54%에 불과합니다. 이훈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 공제의 경우 민영 화재보험보다 저렴하고 시장 특성에 맞춘 것인데도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정부 차원의 홍보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에 폐막한 제53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도내 특성화고 학생 11명이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기계공고 3학년 김소연 학생이 제품 디자인 직종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8개 직종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 등 모두 11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9위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도내 특성화고 학생 79명이 총 28개 직종에 참여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의 가입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군산시는 지역상품권 가맹 대상 상점 7,300여 곳 가운데 6,700여 곳이 가입해 가입률이 91%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이 확대되고 지난달에 발행한 1단계 상품권 200억 원어치가 모두 팔려 추가로 110억 원의 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5분쯤 익산시 용제동의 한 폐기물 발전시설에서 불이 나 시설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발전시설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1도 등 19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